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이번 장마철 무탈하실 거라 생각하며 23년 하반기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룰 기업은 CJCGV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인 CJCGV의 현재 시가총액은 4,439억인데 특히 최근 거래량이 터지며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최근 CJCGV가 알린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보시면 CJCGV의 기존 총 주식수는 4,772만 8,537주인데 총 주식수보다 1.56배나 많은 7,47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밝혔군요. CGV의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죠. 1주당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7,630원으로 산정됐으니 총 5,700억 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을 보면 이 중 66.6%를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네요. 그런데 CJCGV는 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이죠. CGV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는 5,700억의 자금은 여기 발행 주식수의 예정 발행가액인 7,630원을 곱한 것인데 이 7,630원은 산술평균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가액이므로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추후 유증 일정에 맞게 1차 확정가액과 2차 확정가액을 산정한 뒤 최종 확정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CJCGV의 주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발행 예정 가격은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조달하려는 이 자금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한 달 1주 기산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구한 산술평균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가액으로 결정 공시가 나오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한 달 1주 기산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구한 산술평균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가액으로 결정 공시가 나온 뒤 이후 일정에 맞게 12차 그리고 최종 확정가액이 결정되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발행가액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향 조정되는 것 때문에도 대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을 야기하게 되죠. 반면 3자 배정의 경우 확정가액으로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 투자해 줄 특정 투자자가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대개의 경우 악재가 아닌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CJCGV는 시총보다 더 큰 자금 조달을 하면서 특정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니 또 게다가 주주배정유증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예정 발행가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였던 셈이죠. 이렇게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CJCGV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면 그룹 지주사인 CJ가 CJCGV의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도 1.58%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외에 여러 기관, 외국인, 자산운용사 및 개인 투자자들이 CJCGV의 기타 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JCGV는 이러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먼저 CJCGV는 법률에 의거하여 신주 발행 물량인 7,470만 주의 10%에 해당하는 747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723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거죠. 이렇게 구한 신주 배정 주식 비율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최대 주주인 CJ의 주식수에 곱하게 되면 최대 주주인 CJ는 3,260만 6,998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정가액인 7,630원으로 계산하면 CJ가 투입해야 할 자금은 2,488억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CJCGV가 주주 배정으로 조달하려는 5,700억의 자금 중 10%인 570억은 우리사주, 그리고 나머지 5,130억의 48.51%인 2,488억은 최대 주주인 CJ. 따라서 2,642억을 기관, 외인, 개인 투자자 등의 외부 자금으로 조달해야겠죠. 이렇게 5,700억의 자금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조달받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CJ가 2,488억을 자체 조달하여 투입할 수 있는지 봐야겠네요. 23년 1분기 기준 CJ는 현금성자산 159억을 가지고 있고 채무상품인 250억까지 더하면 400억의 현금성자산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으로 CJ가 가진 현금으로 볼 수 없고 투자부동산도 종속회사들에게 임대해준 토지 및 건물일 테므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죠. 지주사답게 자산총계의 대부분이 종속기업 자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J는 자체적인 현금은 적지만 종속기업 투자자산은 많은 일반적인 지주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J의 부채도 봐보면 약 2,900억의 차입금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네요. 즉 CJ는 400억의 현금 유동성 자산과 2,900억의 부채를 가졌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CJ 자체적으로도 유동자금이 부족한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 2,488억을 마련해서 CJ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CJCGV가 기존 주식수보다 많은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만일 CJ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CJ는 CJCGV의 지배력을 크게 잃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지분율 수준만큼을 유지하려면 CJ가 CJCGV에 2,488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CJ에게는 이러한 현금 지급 여력은 없고 종속기업 투자 자산만 많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CJCGV의 지배력을 크게 뺏길 수 없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함께 이러한 공정 공시를 냅니다. 여기서 공정 공시는 투자자들 간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기존대로라면 CJ는 2,488억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600억 정도만 참여하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CJ가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그래도 600억의 현금 정도는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인 CJ가 600억만 참여하면 CJ의 CJ CGV 지배력은 크게 희석되기 때문에 CJ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종속기업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이는 거죠. CJ의 종속기업 중 100% 지분을 가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현물 출자하여 주주 배정 이후 CJ CGV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 배정 유증 실권주로 인한 지분 이석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현물 출자는 BGF 에코머티리얼즈가 BGF와 홍정혁 대표로부터 BGF 에코바이오를 인수할 때 본 이력이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 가진 현금 자산 대신에 다른 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CJ가 가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지분 자산을 CJ CGV에게 넘겨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CJ CGV의 신주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CJ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가치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겠고 이때 CJ CGV의 일주당 가치는 주주 배정 유증 이후 떨어진 주가의 산술평균가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가액으로 설정될 겁니다. 여기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가치를 4,500억 규모로 측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CJ가 CJ CGV의 주주 배정 이후 떨어진 가격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물 출자의 방식으로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면 당장 주주 배정 유증에 현금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돈도 훨씬 안 쓰면서 지분 방어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CJ 입장에서는 묘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CJ CGV에는 주주 배정 유증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CJ CGV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논란 그리고 최대 주주인 CJ의 현물 출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J 욕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CJ가 주주 친화적인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으나 CJ가 한 행동은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힘이 없는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도 없어요. 게다가 재물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았다면 이런 CJ CGV의 대규모 유증 사태는 피할 수도 있는 이슈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인 투자자분들라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CJ CGV의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미래에 이와 유사한 이슈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추가로 이렇게 하락한 CJ CGV의 주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투자자니까요. CJ는 CJ CGV의 최대 주주로서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한 것이니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욕하기도 아까운 놈들에게 욕을 하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거나 투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CJ CGV의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 이미 이 이슈와 관련된 여러 양질의 영상들이 많이 생성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내용들을 제 관점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CJ CGV 유상증자는 타이밍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규모도 엄청나게 했고 이분은 저와는 너무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 CJ CGV의 자산을 보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3,670억입니다. 그 외에는 현금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갚아야 될 부채는 7,400억 정도가 있죠. 이미 CJ CGV는 유동성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 미지급금들까지 하면 CJ CGV가 가진 현금 3,670억마저도 대부분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게다가 실적을 봐보면 이미 3년 연속 수천억의 순손실을 보았죠. 영업손실도 그렇지만 금융비용이 상당하여 순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1분기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미 1분기 순손실이 390억 수준이니까요. 따라서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며 순손실을 이어가는 CJ CGV는 자금 조달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유상증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재무에서 부채가 크고 손익에서 금융원가가 큰 CJ CGV는 이를 차입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절실히 필요할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CJ CGV가 언제 유상증자를 결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CJ CGV가 코스닥 기업이었다면 코스닥 규정인 법차손에 걸렸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로 인해 CJ CGV가 올해 말까지 자본의 형태로 인식되는 즉 보통주로 자금 조달을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대략적인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자금 조달을 할지는 언제나 알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CJ CGV가 자금 조달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타이밍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최대 주주는 돈도 거의 안 내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의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역대급으로 줄 수 있는 유상증자였어요. 여기서 최대 주주가 돈을 거의 안 내는 방식이라 말하는 것은 돈이 없는 CJ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것 때문이겠으나 저는 이것이 CJ CGV가 기존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J CGV와 CJ의 재무,
손익 상황을 볼 때 이들은 앞으로의 경영을 위해 자기네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한 것이고 재물을 조금 보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미 3년째 수천억의 손실을 봐서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진 CJ CGV의 재무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순손실의 손익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CJ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대체 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뭔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첫째로 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CJ CGV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넘는데 1조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다? 은행에서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주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오는 방식인 유상증자를 하죠. 유상증자로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은 이자가 없는 자본이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갚아야 될 돈이고 이자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자 없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CJ CGV는 이미 차입금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 주당 순손실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입도 어렵고 현재도 이미 임차료, 금융 비용이 순손실을 망치고 있어 대출이 아니라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 방식이 기존의 유상증자랑은 방식이 많이 달라요. 복합 방식을 썼는데 회계상으로 가능은 하지만 너무 꼼수를 많이 써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을까 하며 수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합 방식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계속 들어보죠. 첫 번째는 주식수인데요. 총 주식이 4,772만 주인데 유상증자라는 주식이 7,470만 주입니다. 자기 몸집보다 1.5배를 더 유상증자한다는 거죠.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는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5,700억의 조달을 밝혔다 한들 실제 이 자금은 발행가에게 하향 조정으로 이보다 미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7,400억의 부채를 가진 CJ CGV의 부채 상환과 지속 순손실을 내고 있는 CGV의 운영비로도 넉넉치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다 보니 전체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던 거죠. 신주 발행가액이 7,630원이에요. 주식수를 곱하면 5,70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3,800억의 빚을 갚고 시설에 1,000억, 운영에 900억을 쓰겠다는 계획이죠. 한마디로 빚 갚는데 쓰는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뭐 신사업이다 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빚 갚겠다고. 근데 빚만 갚겠다 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완화해주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빚 갚는데 66%의 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라 공시로 밝혔고 많은 기사들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러한 복합, 목적을 가진 자금 조달들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를 CJ만의 무언가 새로운 복합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무와 손익이 모두 안 좋은 기업은 빚만 갚아 재무만 개선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OTT로 인해 영화관 실적 전망이 어두운데 재무뿐 아니라 실적까지 개선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해야 지금의 위기를 대처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람객들이 또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빚을 갚을 여력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확보할 필요가 무엇인가? 최대한 회사 가치를 비싸게 만들어 두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거 매각 전에 하는 단계 같은데라는 생각이지만 아니요. CJ CGV는 들어오는 현금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미 3연속 수천억 순손실로 인해 운전자본을 제외하면 유동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졌는데 올해 1분기 순손실도 390억입니다. 당분간 몇 분기가 거듭된다 해도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되질 않죠. 그리고 팬데믹 동안 활성화된 OTT로 인해 극장 수요는 크게 줄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임차료 부담은 증가했으며 고금리로 금융 비용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이용객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CJ CGV는 티켓값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더 저렴하고 갈수록 다양화되어 퀄리티도 좋아지는 OTT 작품으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OTT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영화관만의 장점을 살린 시설 투자를 확충하려고 재무 상환 목적 외에도 시설 운영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운전자본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CJ CGV 특성상 앞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무 상환은 영업의 손실을 개선할 수 있고 시설비는 이러한 상황에서 OTT와 차별화된 영화관만이 살릴 수 있는 장점들을 살려 극장 수요를 다시 늘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해야 앞으로도 쉽지 않은 사업 환경에서 CJ CGV가 사업을 운영해 나가며 재무와 실적을 모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재무제표를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부터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 흑자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영화가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막상 밥 먹고 카페 가고 나면은 할 게 없는 현실이라서 그래도 한동안은 영화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매출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000억대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CJCGV의 실적 전망을 보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적 전망처럼 영업이익이 실제로 2025년 연말 기준 1148억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CJCGV는 그때까지 자금 조달을 안 해도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전망을 봐도 23년에 또 790억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24년에도 72억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CJCGV가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다면 OTT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손도 쓰지 못하고 지금도 부족한 재무 상태가 더욱 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25년에 214억의 순이익이 유입된다 해도 이는 이때까지 누적될 부채 규모와 손실 규모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고요. 여기 영업이익은 기업에게 들어오는 순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비용까지 고려해야죠. 더 나아가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매입 채무 등으로 인한 실제 영업활동연금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이미 영업외손실이 큰 CJCGV가 더욱 빨리 순이익으로 전환하려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이 아니라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2025년 말에 CJCGV가 1148억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다면 CJCGV는 그 전에 미지급 문제, 운전자본 부족 등의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되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자본 총계도 3천억대를 유지합니다. 굳이 유상증자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수치일 뿐입니다. 즉, 자산 항목 중 유형자산, 종속기업 투자자산, 선수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비연금 자산이 모두 포함된 거죠. 따라서 자본 총계가 3천억 있다고 해서, 아니 3조 원이 있다고 해도 신주 발행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이게 수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JCGV의 재무와 손익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볼 때 충분히 차입금의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CJCGV의 주주 배정 요중은 역시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으니 개인적으로는 전혀 수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신주 발행가액이 7,630원인데 당시 주가가 15,000원인 상태에서 왜 이렇게 낮게 발행가액을 잡았냐는 거죠. 이 발표가 나면 주가가 하한가 행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발행 예정가액은 그냥 CJCGV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증결정 공시 전후로 한 달, 일주, 기산일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산술평균가가 정해지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게다가 시총을 뛰어넘는 대규모 증자이므로 증자 비율이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7,630원이라는 예정 발행가액이 산정된 겁니다. 참고로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15%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CJCGV는 25%의 할인율을 적용했네요. 여기서는 BGF보다 CJCGV의 할인율이 더 큰 이유는 이분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 할인율은 유증의 흥행을 위해서도 적용합니다. CJCGV가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의 대규모 유증을 하니 기존 주주들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가령 한때 많았던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유증의 흥행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유증에 참여하면 한 주당 일정 비율을 더 주는 무증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CJCGV의 경우에는 꼭 이 이유만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주주 배정 이후에 CJ가 3자 배정으로 현물 출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배정 이후 낮아진 주가에 싸게 지분율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중적인 이유를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000원 하던 주가가 2일 만에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서 만원 근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5,700억 원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너무나 잘못됐죠. 주주 배정 유증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라 예정가액입니다. 따라서 발행가액이 낮아질수록 5,700억은 가져오지 못하죠. 발행하려는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발행가액이 낮아지면 당연히 자금 조달 금액은 작아지니까요. 저는 다른 생각 하나를 더 해봐요.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할 게 뻔하고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거고 실권주가 대규모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예상하고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낮게 발행가액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어요. 앞서 CJCGV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J는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 이후에 즉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3자 배정으로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CGV의 주가가 떨어지면 CJ는 CJCGV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CJ가 합법이라는 틀에서 이 속을 챙기려고 시커먼 속이 훤히 보이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C로 48.5%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5,700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764억을 내야 돼요. 이것도 틀렸죠. 5,700억의 48.51%인 2,764억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5,700억에서 10%인 570억을 우리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130억 중 48.51%인 2,488억을 CJ가 내야 하는 겁니다. 2,900억은 기타 주주들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타 주주들은 2,900억이 아니라 2,642억을 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꼼수 한 번 더 쓰죠. 우리는 600억만 유상증자를 받겠다. 대신 나머지 2,164억은 납부하지 않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으로 현물 출자를 하겠다 라는 거죠. CJ 지주사도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돈 많은 계열사는 CJ제일제당밖에 없고 CJ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유동자산은 1357억밖에 없고 현금은 훨씬 적고요. 근데 이마저도 다 쓸 수 없는 게 유동부채가 2700억 정도 돼요. 1분기에는 800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유상증자를 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규모 실권주가 나옵니다. 주가가 유증 가격까지 내려갈 거라 본 거고 실권주가 나온 걸 싸게 담으면 적은 돈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겠죠. CJ의 지급 능력을 봐야 하므로 별도 재무로 보아야 하는 것도 맞고 유동부채 대비 가지고 있는 현금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600억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현금 지급 능력을 가진 CJ가 나머지를 현물 출자로 하려는 거죠. 만일 CJ의 지급 가능 능력만큼인 600억만 참여한다면 CJ는 CJ CGV의 지배력을 크게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진 돈을 동원한 600억을 투입하고 나머지를 현금이 아닌 종속기업 자산으로 참여하려는 것인데 CJ가 이러한 현물 출자를 주주 배정 이후 3자 배정으로 하려는 것은 역시 낮은 가격의 지분을 더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3분기에 CJ가 비상장 기업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규모 출자를 추가로 하여 현재의 4,500억 가치로 산정한 부분은 무언가 계획된 것일 수 있었겠다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지분을 주면서 C는 CGV 지분 4,500억 원치를 가져가는 거죠. 합쳐보면은 C는 기존 지분 48.5%에 유상증자 참여금 600억을 넣어주고 여기에 4,500억 원어치 CGV 지분을 가져가니까 CGV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로 확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분도 훨씬 늘어납니다. 1조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 역시 이를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기보다는 종속기업 투자 자산은 많지만 현금 지급 능력이 적는 지주사 CJ는 자금이 필요하여 주주 배정 유증을 한 CJ CGV에 2,488억을 투자해야 지금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급 능력이 있는 600억만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경영권까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현물 출자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은 적지만 지주사가 가장 많이 가진 종속기업 투자 자산이라는 현물을 활용한 거죠. 그러나 CJ가 22년 3분기에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추가 출자를 하고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받으며 자산 규모를 키운 뒤 CJ CGV의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먼저 하고 이후에 낮은 가격에 현물 출자를 하겠다는 방법은 역시 기존 주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계산하여 비용은 줄였지만 기존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는 잃게 돼버린 겁니다. 어느 것의 가치가 더 클지는 미래가 말해주겠죠. 개인들이 5,100억 원의 현금을 부담하고 CJ는 600억 원의 현금과 기업 현물 출자로 1조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틀리게 말씀하시는 게 CJ CGV는 CJ로부터 600억, 기타 주주로부터 5,100억, 그래서 총 5,700억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CJ CGV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7,630원이라는 것은 확정가액이 아니라 예정가액이니까요. 따라서 유증을 밝힌 이후 하락한 CJ CGV의 주가에 맞게 1차 발행가액을 정한 뒤 할인율 25%를 적용한 가격, 그리고 이후 다시 2차 발행가액을 정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이 중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가액을 정하는 겁니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정해지는 시기와 기준일은 이렇게 일정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CJ CGV의 주가가 얼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CJ CGV가 최종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즉, CJ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600억을 그대로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CJ CGV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유증 확정가액이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신주를 가지게 되는 반면 기타 주주들은 동일한 신주를 더 낮은 가격에 가지게 되므로 5,100억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CJ CGV에는 더 적은 금액이 유입되는 것이고요. 마치 CJ CGV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후 현물 출자를 하는 CJ는 싸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은 그대로 7,630원에 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주주 배정 유증 이후 현물 출자를 하는 CJ도 싸게 사는 게 맞고 유증에 현금으로 참여하는 CJ와 기타 주주들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확정가액의 하향 조정으로 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CJ CGV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적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유증 이후 떨어진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3자 배정 형태의 현물 출자로 CJ CGV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CJ가 가장 저렴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를 하나 볼까요? 회사는 5,100억의 현금이 들어와요. 앞서 드린 말과 같은 말이지만 CJ CGV에 유입되는 기타 주주들의 투자금은 5,100억이 아니라 그에 미달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본 잉여금 5,900억과 합치면은 1조 1,000억의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근데 바로 아래에 보면은 이 잉여금 적자가 1조 1,000억이에요. 딱 맞아떨어지죠. 이것도 틀렸죠. 기타 주주로부터 5,100억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러한 자금은 자산으로 5,100억이 잡히게 되고 자본금에는 액면가만큼인 334.2억이 잡히게 되며 자본잉여금에는 4,765.8억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CJ CGV의 자본잉여금인 5,900억과 유입될 현금 자산인 5,100억을 합치는 건 잘못됐죠. 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모두 다른 겁니다. 기타 주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을 계산하려면 기존 자본잉여금 5,900억에 4,765.8억을 합쳐야 합니다. 1조 665억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5,100억에 미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기에 이보다 낮은 자본잉여금으로 되겠고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현금 나머지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CJCGV의 이번 이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기초적인 많은 요소들이 틀린 뒤 이를 기반으로 도출해낸 결론은 사실과 다를 수 있죠. 물론 언젠가 미래의 특정 시점에 CJ가 CJCGV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분석이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이번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이슈를 보고 음모론을 가질 것이 아니라 CJCGV가 지난 3년간 수천억의 순손실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이미 안 좋아지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사업 전망 또한 녹록치 않은 상태이므로 주당 순이익의 훼손을 막기 위해 차입금이 아닌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였던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재무 상황과 운전자본 규모, 손익 그리고 사업 전망으로 인해 CJCGV에게 필요한 자금이 자기네 시가총액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보다 큰 규모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이를 3자 배정으로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게 되면 CJ의 CJCGV 경영권에 위협이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주주 배정 유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어쩌면 부정적인 사업 전망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CJ는 가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CJCGV의 주주 배정 유증에 필요한 현금을 모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부의 현금과 대부분의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지배력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시각과 다른 분들의 시각을 통해 CJCGV의 이슈를 다뤄봤는데 일단은 재무제표와 공시해석을 보다 더 정확하게 공부해서 객관적인 요소들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파악한 뒤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줬다는 것으로 공감을 사기보다는 이러한 악재는 미리 파악하고 피할 수도 있었던 이슈이니만큼 재무를 보다 더 공부하고 기업 구조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이러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CJCGV와 CJ가 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히 계획하에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며 CJ와 CJCGV의 이익만 챙기는 결정을 도출해냈고 이는 CJCGV를 믿고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이라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킨 셈이고 더 나아가서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CJ가 결정한 CJCGV의 주주 배정 이후 진행하겠다는 현물 출자 방법은 우리나라가 왜 선진 MSCI 지수에 수년째 편입되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니 국가적인 손실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슈로 볼 수 있어요. 많은 패시브 자금이 추종하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기업인 CJ도 저러는데 과연 어떤 투자자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은 이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정해둔 규정에 맞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지배구조 등을 보다 철저히 파악해서 이러한 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한 주가에 접근하여 이익을 낼 수 있을지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CJCGV는 유증과 현물 출자 이후 시총 1조 이상의 기업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유증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상태는 보다 개선되겠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외 손실도 개선되어 순손실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시총 1조가 넘게 되는 CJCGV의 유동성 자산은 자금 조달 이후에도 엄청 넉넉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신사업이 효과를 발할지도 미지수이며 영업이익 개선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로 봐도 성장성으로 봐도 이익으로 봐도 지금 상황에서 CJCGV의 재무와 손익을 시총 1조 가치의 기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네요. 결국 이번 이슈로 CJCGV의 주가가 내려앉는다 해도 낙폭과대로 인한 단기반등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면 CJCGV의 주가가 꽤 크게 떨어진 현재의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즉 이렇게나 주가가 떨어졌어도 주주 배정 유증과 현물 출자 이후에 CJCGV의 기업 가치와 재무, 손익, 사업 전망을 볼 때 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저가 매수에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영상을 마치며 말씀드려보자면 이번에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된 BGF의 경우에도 자회사인 BGF 에코머티리얼즈가 최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삼성가인 홍석조 회장이 반도체 식각 세정가스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 K&W 플로어링 코리아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CJCGV와는 다르게 BGF 에코머티리얼즈야말로 가진 유동성 현금 자산의 차입금을 활용하거나 혹은 넉넉한 현금을 가진 BGF의 내부 투자만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BGF 에코야말로 굳이 주주 배정 유증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주주 배정 유증을 하여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CJCGV와는 다르게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다분히 목적성을 띤 주주 배정 유증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고 주주 배정 유증 결정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생기고 있는 BGF 에코에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글과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이슈로 하여금 대기업들은 보다 주주를 고려하는 정책들을, 투자자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재무, 공시 공부를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